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장 얘기하기 전에 보시는 것처럼 안신 앵커가 우리 2시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인사 한마디라도 해주시죠. 여러분들 빅재미는 제가 앞으로 다 끌어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네. 많이 해주시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수익을 또 다 끌어올 수 있도록 제가 대변인 역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안신 앵커는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고요. 근데 사실 좀 휴증이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 휴증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예. 먹기, 자기, 쉬기 다 뻔한 것들이더라고요. 그쵸. 저도 한간에 보기로는 전날에 가서 일을 조금 하면 후유증이 좀 덜할 거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사실 글쎄요.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효과는 다르겠지만 우리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시장이랑 내 종목 오르는 게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안신 앵커도 장대 양봉 의상 입고 딱 나오셨는데 시장이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휴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저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탐나는 주식 2PM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예,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 분위기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서 트럼프와 관련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 아마 속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원달러 환율 좀 1,180원대로 떨어졌다라는 소식도 지금 키워드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신 앵커는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먼저 눈에 띄세요? 널 너무 무시했나 봐. 이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롱 앵커 그렇게 안 봤는데 설마 저 혹시 저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서 너는 안신 앵커는 아니고 제 시장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시장 얘기할 때 어쨌거나 오르려면 외국인이 사줘야 되고 그리고 워낙 어떤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지수 자체가 떨어지는 것도 크게 이상한 건 아니다라는 말을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무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외국인이 좀 팔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악재 자체가 약화되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9월 들어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딱 한 거래일 빼고는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고 7거래일째 코스피 지수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대로 홍콩 시위에 대한 악재들은 조금 약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악재가 없으면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구나. 워낙 많이 빠진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도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FOMC 기대감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첫 번째 키워드는 내가 너무 시장을 무시했나 싶어서 이렇게 지어봤어요. 그러게요. 시장 FOMC 가시권에 들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또 보란 듯이 7거래일째 코스피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키워드 한번 골라주실까요? 저는 저도 이 볼턴 끝이 나면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남북 경협주 시작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볼턴 끝 남북 경협주 시작이 됐을까요? 존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이 그동안 대북과 관련해서 매파적인 성향이 굉장히 짙었는데 네. 경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강경 외교 노선, 강경 안보 노선에 혹시라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지만 북한 측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을 했다라는 비공개 서한이 왔다고 해요. 이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기대감에 남북 경협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선 뛰어오르는 종목 같은 경우에 한창, 아난티 같은 남북 경협주들의 급등세도 있었고 개성공단 관련주로도 매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왜 예전에는 남북 경협주들 500%까지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기대감이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지 않고요. 또
작년 같은 시세가 나타나지 않아서 들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 이미 손절치고 나가신 분들까지 다양하게 또 계실 것 같은데 과연 대세 상승이 다시 한번 올 수 있을지까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어떤 거 볼까요? 뭐부터? 잔인한 현실. 이거 지금 연휴 끝나고 잔인한 현실이다. 뭐 그러네요. 이런 건가요? 예, 그렇게 맞추면 그렇게도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들려온 소식이 하나 있었잖아요. 악재 있었죠. 예, 아람코의 석유 시설이 예멘 반군으로부터 피폭을 당했다. 참 이거는 글쎄요, 굉장히 뭐 안타까운 소식인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수혜주 찾기에 나서는 모습이고 하다 보니 정유주가 동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에 차질이 생기다 보면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오늘 이 뉴스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유주 자체는 사실 한 달 전부터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저희 이 프로그램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그 IMO 2020을 통해서도 국내 정유주들이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국내 정유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 계속 개선세를 보이면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말이 되면서 배당 매력은 또 덤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덕분에 뭐 S-오일부터 GS 전반적으로 2에서 한 3%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타 석유주들도 역시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은 해야 되니까요. 이 부분 역시 잠시 후에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는 처음 키워드를 봤을 때부터 이거 제일 궁금했습니다. 신경 쓰이죠. 태진아 칭칭나네. 이거가 뭘까요, 태진아가? 원래는 쾌진아 칭칭나네인데 태진아 씨 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이잖아요. 그죠? 근데 감을 못 잡으신 것 같네. 좀 어이여서 책을 너무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왜, 무슨 왜냐면 이게 얘기길래 그러는 요즘 거예요? 술자리에서 인싸들이 아는 용어라고 합니다. 하이트진로에서 나온 테슬라도 되게 유명한데 예. 그 테라 그리고 진로이즈 100을 섞은 폭탄주를 태진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네. 놀랍게도 두 술 모두 다 하이트진로에서 나온 신제품인데 이 네. 같은 신제품 효과와 함께 일본 맥주 불매 운동까지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하이트진로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초 대비 72%나 상승한 점이 특징인데요. 그런데 너무 달렸을까요? 오늘 고점 찍고 반락하는 흐름 혹은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0.18% 오름세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종가까지 이 흐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내일은 또 상승할 수 있을지 이 점 역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싸의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내가 험합니다. 테슬라까지는 알았는데 태진아를 태진아까지. 놓쳤네. 태진아에 대해서 이제 하이트 진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 의견은 또 어떨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얘기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그 기대감의 수치를 가지고 약간 일주일 전과 또 달라진 모습도 좀 보이고 근데 과연 궁금한 건 시장의 상승세가 그래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대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과 글로벌 양적 완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시장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상 2100선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 매수세로 인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 2100선까지 박스권 매매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오게 된다면 지금 비중 축소 내지는 현금화가 지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2100선까지 상승은 가능할 것이나 박스권 매매 정도가 매매 포인트 유효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북 경협주도 질문을 해볼게요. 모멘텀 만발입니다. 뭐 일단은 대북 강경파 미국 존 볼턴의 국가 안보보좌관 경질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친서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의 연내 북한 방문 관련돼서 정상회담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과연 남북 경협주들 힘 입고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남북경협주와 관련돼서는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그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 대한 이런 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어느 중앙일보에 따르면은 이제 북한이 미국에게 평양에서 회담을 하자라고 이제 정상회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제 남북경협주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남북 경협주 관련돼서는 기대감이 좀 상승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안함티를 기준으로 해서 부산산업 등이 주도주로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은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매수 관점에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이 급등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도주로 안한티를 꼽아주신 상황입니다. 네. 정유주도 이어서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유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피습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정유주는 일단 미국의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계절적 성수기로 일단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 이란 사태까지 맞물려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또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유주 역시도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랠리를 기대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에 박스권에서 전고점 상단까지 올라올 경우에는 비중 축소 내지는 현금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이제 그 미 국무부 장관의 폼페이오에 따르면은 이란 사태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대화 요청 내지는 또 뭐 강경 대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기 랠리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단기 대응에 대한 투자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꼭 참고를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대리님 혹시 그 테지나 아셨어요? 저는 테슬라까지는 알았는데 테지나는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근데 또 인상 깊은 게 이게 두 개 다 하이트 진로 제품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하이트 진로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할 때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MS에 대해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반일 운동 때문에 롯데 제품과 그리고 일본 맥주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테라 맥주와 그리고 하이트 진로 이즈백이 굉장히 지금 MS를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라의 경우에는 2분기에 370억이고 3분기에는 600에서 650억 정도까지도 매출이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2배 이상 성장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처음처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이슬로 프레쉬로 바꾸는 추세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로 이즈백에 대한 MS 확대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포워드 기준으로는 한 800억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2020년에는 한 1,000억까지도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 2조 4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분이 한 34,000원에서 35,000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는 3분기 호실적 효과로 인해서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탐나는 키워드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